제18편 환단국이 3회 동북공정. 동북공정의 의미와 노림수. 2002년에 시작된 동북공정은 차이나가 정부 차원에서 한국사를 탈취하기 시작한 사업이다. 동북공정은 사실상 1982년 동북삼성의 지방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현 차이나와 자편은 역사 문제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일까요? 아니, 그들과 우리의 역사가 다르다면 왜 역사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뒤집어쓰고 있는 중국사 25사와 일본 서기가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이나와 동북삼성, 반도에 조작해 놓은 역사의 진실들이 모두 들통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작들을 모두 숨기기 위해서 동북공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조작이 수백 년 전에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감쪽같이 속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역사 조작이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고 벌어졌던 관계로 아직까지도 그 뒷수습을 하는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반도의 중생들이여. 반도의 자신들이 애국자인 양 현 차이나의 중국사 25사에 대비해서 반도의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에 열광한다면 당신들은 분명 동북공정의 하수인들이며 역사와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일 뿐입니다. 중국사 25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상주 진나라가 고조선이고 한나라 북이가 고구려이고 남제 동진 송제 양진이 백제이며 송원이 고려이고 명청이 조선입니다. 반도의 자신들이 애국자인 양 일본 서기에 대비해서 현 자편의 일본 왕들이 반도의 백제에서 건너갔다고 따르고 지지한다면 그것은 조작된 역사인 일본 서기를 지지하는 매국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일본 왕들은 반도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백제는 반도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일본 열도의 역사는 없었습니다. 역사 왜곡이란 환단국에서는 제정일치 시대의 역사인 삼항오제 중 제정일치의 주인공이신 천황님의 역사만 따로 떼어내어 반도에 삽입시키고 천황님의 비왕이셨던 삼황과 오제는 현 차이나 역사로 인정하는 아주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제정분리의 역사인 하상주 진나라 역시 모두 현 차이나의 역사로 의도적으로 인정하는 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왜곡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개성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부소압, 송악군, 동비올,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 개성을 삼황이 계셨던 황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삼황이 현 차이나 어디에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한나라가 시작된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나라가 시작된 상산, 상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전주를 준나라의 모국인 태빈민주의 풍패라고 합니다. 제정분리의 역사인 하상주가 도대체 차이나의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표면상으로 애국심을 고취시킨다는 환단고기가 한 커플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듯 차이나의 역사 왜곡인 동북공정과 맥을 같이 하는 이들 동북공정의 세력과는 차이나는 점이 하나도 없는 또 하나의 역사 조작인 것입니다. 역사성의 인정. 자, 지금까지는 환단고기를 일방적으로 비판했지만 분명히 칭찬을 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으니 무리가 많고도 또한 많았다. 처음에 환인께서 천산에 머무르셔 돌을 터득해서 장생을 해서 온몸에 병이 없으시며 하늘을 대행해서 교화를 베풀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이 없게 하시며 사람이 모두 힘쓰고 노력을 해서 스스로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미 없게 하셨다.
전혁서 환인, 고시리 환인, 조양 환인, 속재임 환인, 구울리 환인, 지리 환인, 혹 왈단인이라. 2대 전혁서 환인, 3대 고시리 환인, 4대 조양 환인, 5대 속재임 환인, 6대 구울리 환인, 7대 지리 환인이며 혹 단인이라 불리운다. 옛날에 소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스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번은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전학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태백 일사 신시번기 중에서 대저 신시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다. 웅시의 비왕으로서 마침내 신시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단군이 신하로 등장하지만 환단고기에서는 단군 이전에 환인, 환웅의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이들 상고사의 환인, 환웅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본 황해도 문화연의 사묘를 인용합니다. 삼성사 구월산 성단리에 있으니 곧 환인, 환웅, 단군의 사당이라고 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본 황해도 문화연의 묘전을 인용합니다. 환인, 환웅, 환인의 소자로서 조건은 곤시씨이다. 단군, 책머리에 자세하고 우선은 갈라져서 동북쪽으로 부여가 되고 그 연대는 방고시 세계에 있는 듯하다. 묘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환웅, 천왕이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로 이분과 단군왕검의 무덤이 이곳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단군왕검 이전의 상고사의 역사가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본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에서 삭제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구격본에서 부처의 비밀을 추가로 밝혀보겠습니다. 부처의 궁전,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광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윤회는 기문에서 전라도 강진현 남쪽에 우뚝 서서 맑고 빼어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 한다. 산의 남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부처의 궁전인 백년사가 바로 천재 연해도의 무대 개경서울의 비단금자의 금성이었습니다. 상고사의 역사 중 황국시대의 환인, 환웅의 실존을 입증하고 이것을 증명한 것이 왕명에 의해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승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의 시온으로 조작되어서 등장하는 강단사학의 단군신화는 빨리 바른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환인, 환웅님들은 재정일치시대의 천왕님들이시고 단군 왕검은 재정분리의 시원이었습니다. 물론 환단고기에서 재정일치와 재정분리를 명쾌하게 지칭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제가 바로 잡았을 뿐입니다.